최근에 한 학교 앞에 화환들이 늘어섰습니다.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이 하반기의 주요 경기를 출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학교 앞에 화환들이 늘어섰습니다. 한쪽에는 근조화환이 늘어섰고요. 다른 한쪽에는 응원의 화환들이 늘어서고 있습니다. 한 야구부의 응원이었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지난 6월 말 한 야구부의 응원에서 촉발된 화환들입니다. 한쪽에는 비판이 있고 한쪽에는 격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야구부의 응원 논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야구부의 응원 논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 5월 18일에 있었던 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26년 5월 18일 스타벅스 코리아에서는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5월 18일에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진행했고요. 탱크 시리즈 텀블러의 프로모션 행사였습니다. 단테, 탱크, 나수 텀블러의 전체 프로모션 행사 중의 일부였고요. 다만 이 시기가 5월 18일인 것이 논란이 됐죠. 아시다시피 5월 18일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 이후에 논란이 되었던 가장 큰 지점은 왜 하필 날짜가 그런가, 그리고 왜 하필 그 날짜에 탱크데이를 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대통령 역시 SNS에서 강하게 비판했었고요. 논란이 일어난 며칠 뒤에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대국민 사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논쟁이 있었던 한 달 뒤쯤인 2026년 6월 29일 청룡기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다시 한번 사건이 발생합니다. 서울 배제고와 광주 제일고의 경기였는데요. 서울 배제고 학생들의 응원 구호가 문제가 됐죠. 이 당시 학생들은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이런 응원을 했습니다. 아마도 5월에 있었던 스타벅스 관련된 것들을 이제 응원 구호로 가져다 쓴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6월 29일에 있었던 배제고의 학생들 응원 역시 즉각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불이 붙었습니다. 실제 이러한 응원이 일어나고 나자 광주 제일고의 코치진의 항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판도 제지를 했죠. 이 당시 광주 제일고 코치진은 스타벅스를 왜 가? 라고 하면서 야구 경기에서 갑자기 스타벅스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6월 29일 사건이 있은 다음 날 6월 30일에 교직단체에서는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에서는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혐오 응원 관련해서 성명서를 내면서 학교 스포츠 현장까지 침투한 극우 혐오 문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위기신호다 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피 흘려 지킨 민주주의가 조롱받는 현실은 우리 사회 위기이며 학교 스포츠, 현재 운동부 경기였죠. 학교 스포츠를 포함해서 모든 공교육 현장에서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가르쳐야 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은 역사,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스타벅스에서 1차적으로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부정적인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고, 그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고교 야구 대회에서 역시 그것을 활용한 극우 혐오 문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교조의 발표는 단순한 스포츠 현장의 응원 문화가 아니라 공교육 전체를 포함하는 존중과 공존의 문화, 역사, 인권 교육에 대한 진단까지 이어진 점에서 주목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총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민주화 운동을 희화화하고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것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교실 내 인신공격이나 욕설이 한개수에 이르렀고, 교원의 87.5%, 90%에 육박하는 선생님들께서 학생의 언어폭력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야구부에 대한 내용이 단순한 사과나 일회성 제재를 넘어서 무너진 생활 지도권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교권 강화의 법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교조에서는 인권교육과 역사교육 쪽으로 갔다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총에서는 교권 강화의 쪽으로 조금 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6월 30일에 바로 성명을 내진 않았지만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는 7월 2일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일베식 응원, 리박스클도 아직 안 끝난 상황에서 학생 스포츠와 교육 현장에 조롱과 혐오 문화가 퍼져 있다. 그래서 교청에서 요구한 것과 동일하게 교사의 생활지도권, 교육적 판단권, 여기서 조금 더 교사의 정치 기본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과 시민 역사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혐오의 놀이와 실제로 10대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혐오의 놀이와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권, 교권 관련된 부분과 교육적 판단권, 교사의 정치 기본권 그런 내용들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직단체의 이러한 성명과 함께 같은 날에 이 내용은 사회적 이슈로도 바로 부각이 됩니다.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안내문이 바로 게재가 되었습니다. 광주제일고와 배제고 경기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인해서 7월 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한다 공지를 내렸고요.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각종 종목별 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표는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에 있는 조직 구성도인데요. 회장 밑에 부회장이 있고요. 부회장 밑에 각종 위원회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6월 29일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6월 30일에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도 반응을 했고 교직단체 역시 성명서를 내면서 이것은 사회적 이슈로 바로 부각이 되게 됩니다. 같은 날입니다. 6월 30일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바로 즉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고교 야구 대회 중 발생한 혐오, 차별 표현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배제고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또한 이 입장문에서 광주제일고에 대한 사과도 진행했고요. 학교 운동부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문 역시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날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면은 이 사건이 얼마나 사회적 파장을 가지고 오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같은 날입니다. 6월 30일 각종 매체로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이 되자 배제고에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게 됩니다.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실 텐데 배제고등학교에서 광주제일고의 야구부와 구성원들 그리고 광주 시민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에 대해서 철저히 진행 중이고 다시 한번 학생들을 잘 지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배제고에서 사과문을 게시했고요. 지금도 배제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과문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1일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공지한 대로 7월 1일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바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배제고에 대한 출전 정지 6개월을 의결하게 됩니다. 뉴스 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내일 배제고 출전, 그러니까 배제고와 광주제일고의 경기는 청룡기 대회 1회전이었습니다. 첫 경기였고 2회전부터 즉시 적용이 되고 6개월이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적용이 된다. 청룡기에서는 즉시 열애되며 하반기의 주요 경기에는 모두 출전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교 야구에서 대회 성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바로 프로에 지명이 되죠. 프로에 1차 지명이 되고 프로 지명이 되지 않거나 대학 진학에 대해 생각이 있는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해서 대학 야구 리그도 또 진행을 하게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주요 선수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프로야구에 지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주요 경기를 출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프로 지명에서 굉장히 어렵게 된다. 또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실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 사실 역시 앞으로의 선수 커리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의 주요 대회로는 동황대기, 전국체전 등이 있고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출전 정지와는 별개로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별도로 진행하겠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전 정지는 출전 정지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선수와 그것을 지도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다시 징계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출전 정지 6개월이라는 상당히 엄중한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되자 이 내용은 점점 더 사회적으로도 이슈화되기 시작했고요. 6월 30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입장문과 별개로 정근식 교육감도 사과문을 게재합니다. 광주제일고 학생선수와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광주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엄중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통감한다. 경기장 안의 말과 행동도 교육의 일부다. 라는 내용으로 서울시 교육감께서 직접 이렇게 사과문도 페이스북으로 게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제고등학교의 야구부 응원에 대한 논란은 사회적 이슈를 넘어서 정치적인 문제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배제고등학교 앞 모습인데요. 배제고등학교 앞에 비판하는 근조화한 그리고 격려하는 화환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화환들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동구청에서는 안전상 이유로 대부분 다 지금 철거를 진행하고 있고요. 정치인들 역시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며 정치적 이슈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6개월 출전 정지에 대해서 응당한 징계이자 처벌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또 한편에서는 과도한 출전 제한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정치적인 문제로도 점점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배제고에 응원 논란이 있었던 약 일주일 뒤인 7월 6일에 배제고의 광주제일고 방문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방문단에는 정근식 교육감이 함께 있고요. 배제고의 교직원과 야구부원 등이 함께 광주제일고로 방문했습니다. 광주제일고에 도착해서 광주제일고 교직원과 학생들 그리고 야구 부원들에게 사과를 진행했고요. 배제고 학생들과 광주제일고 학생들은 함께 5.18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배제고에서는 눈물의 사과가 진행이 됐고요. 광주제일고에서는 어깨를 펴시라 그리고 사과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의 반응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광주제일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는데요. 화해하면서 더 성숙하며 성장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7월 7일 광주제일고에서는 배제고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광주제일고 교장선생님, 그리고 야구부 감독, 총동창회장이 함께 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협의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대한 선처를 호소를 했고요. 잘못을 뉘우친 학생들, 전날 사과를 하고 갔죠. 잘못을 뉘우친 학생들에게 주홍 글씨를 새기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식의 선처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날 있었던 배제고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선처해달라라는 그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7월 8일 배제고에서는 6개월 출전 정지에 대한 재심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 날이 재심 신청 마감일입니다. 이 날이 지나고 나면 출전 정지 6개월은 확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광주일고에 사과한 배제고가 6개월 출전 정지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고요. 광주일고에서도 전날 선초 호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것에 힘을 받아 배제고는 재심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체육위원회에서는 배제고에 대한 재심을 시작할 겁니다. 기사에 따르면 대한체육위 공정위에서는 이르면 20일, 7월 20일에 배제고에 대한 재심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20일에 재심이 진행이 되면 결과를 바로 발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유가 배제고 고등학생들이 현재 학생 선수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이어지는 봉황대기 그리고 전국체전 여기에 대한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8월 6일에 봉황대기가 개막을 합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빨리 결과를 내려줘야 이것에 대한 출전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역시 20일에 공정위를 열고 이 결과가 나오면 바로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현재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제고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같은 날 교원단체에서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에서는 혐오 역사 왜곡 표현 교사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제목은 교실 깊숙이 들어온 혐오 표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전체 약 2,700명 정도에 진행이 됐고요. 교사의 약 90%는 학교에서 혐오, 역사 왜곡 표현을 접했다라고 했고 이러한 교사의 70%는 정치적 중립 논란이 우려내 지도하기였다. 사실 역사랑 혐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있죠. 특히 근현대사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내용이고요. 청소년 절반 가까이도 혐오 표현으로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 55%는 학교에서 이것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에서는 학교 생활 규정에 교육적 조치 근거를 명시하는 등 7가지 과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로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인 7월 9일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역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2026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대국민 인식조사입니다. 국민의 80% 이상은 학생들에게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고요. 그러나 교사는 민원이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합니다. 시민교육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교사가 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부재하다. 역사와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이슈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 80% 이상은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장 적절한 교육 공간으로는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절반 이상은 교사가 수업에서 현실 정치나 사회 쟁점을 교육적으로 다루는 것 찬성하고 있고요. 이러한 학교 내 민주시민 교육의 장점으로 SNS나 유튜브보다는 교육적으로 다루는 것이 낫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 이해 관계자의 심층 면담 결과에 따르면은 학부모, 학생, 교사, 입학 관계자 모두 정치적인 내용이나 사회, 역사적 현실을 교육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에선 공감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용기가 아니라 교육과정 내에서 사회적 신뢰와 제도적 보호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사노조연맹의 가장 마지막 주요한 주장은 시민교육 강화의 핵심은 교사에게 책임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두려움 없이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 당국의 책무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교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 사회 쟁점에 대해서 다루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정치적인 내용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사가 학교 내에서 가르치기가 매우 어렵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당국, 교육부와 교육청이 할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배제고 사안에 대한 현재까지의 흐름이고요. 아직까지 7월 20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어떻게 할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배제고 사안이 왜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표면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스타벅스였겠죠. 그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배제고 응원 논란의 표면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실제 배제고의 응원 구호 중에서도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스타벅스에서 진행한 그 프로모션 행사가 기본적으로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만들어진 밈들이 무차별적으로 SNS를 통해서 확산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조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혐오 표현, 이러한 표현이 있었을 때 사회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부재하다는 것도 역시 한 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스타벅스 논쟁이 있었을 당시에 정용진 신세계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지만 그것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졌을 뿐 사회적으로 뭔가 처벌을 하거나 제재를 받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다양한 혐오 표현들이 학교 내로 스며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시민 교육을 해야 된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칫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이 어렵다는 것. 마지막으로 스포츠 현장에 교육 역시 공백이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배제고등학교 사실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이러한 논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한데 사회에서는 그것을 가만두지 않죠. 정치적으로 이슈화시키고 조금 더 논란을 확대시키고 서로의 다툼으로 쟁점화시키는 것들 이건 역시 배제고 사안이 이렇게 커지고 논란이 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배제고 사안이 흘러온 지금까지의 경과와 배제고 사안이 발생하게 된 이유,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 문제의 교육화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교육으로 해결하려는 흐름입니다. 당연히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을 해야 되는 것 마땅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에 초등학교의 생존 수련 교육이 의무화되었고요. N번방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이러한 혐오 문제 역시 민주시민 교육과 인성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정 부분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문제를 교육화시킨다는 가장 근본적인 기저에는 이 사회 문제를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 결국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제고 사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일탈도 있고요. 사회적인 것도 있고, 구조적인 것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민주시민 교육으로 해결하겠다. 인성교육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한정하는 순간 이 사회 문제는 결국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와 정치적인 것을 버리고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저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교육도 물론 해야 되고요. 사회적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 그런 법안이 필요하다면 마련도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학교와 스포츠 현장에서는 역사, 인권교육 당연히 실시해야 될 겁니다.
학생들이 혐오 표현을 하지 않도록, 혐오 표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또한 근현대사 교육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현대사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정치 교육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분 같이 논의를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많이 있었죠. 6개월 출전 중지, 이게 과연 정확한 기준에 따른 징계인가?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함께 생각을 해 봐야 겠고요. 사회적으로도 이 밈의 탈맥락화 문제가 있습니다. 탈맥락화가 무엇이냐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결과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형태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 의미는 잘 들여다보지 않고 탱크데이 탱크데이, 그게 그냥 밈처럼, 또는 스타벅스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그것이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한 혐오 표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탈맥락화된 상태로 학생들 사이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거고요.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 역시 한번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SNS 들어가 보면 이런 혐오 표현들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의미를 모르는 상태로, 탈맥락화된 상태로 이런 것들이 마치 밈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유통되고 놀이문화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재 역시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한 야구부의 응원구호에서 촉발된 사회적 논쟁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 내용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자 예전에 한 야구부의 응원이 다시 한번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경남고 야구부의 응원이었는데요. 이 당시 경남고 야구부가 서울 휘문고를 이기고 우승한 다음에 스스로 세레모니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강이 바다를 이길 수 있겠나? 부산함 놀러 온나? 이렇게 스스로 자축하는 영상이었죠. 고등학생이라면 이러한 낭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에 나오기 전에 학교는 안전하게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도 지내왔던 것처럼, 또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처럼 학교는 낭만과 재치, 그리고 품격과 패기가 있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학생 시절에만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들이 혐오와 비판, 비난으로 차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회는 과연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으면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어른으로서 돌아보고 생각해 볼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7월 20일이 되면 배제고에 대한 출전 정지 재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는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